한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주관적으로 구분 소유가 있고 구분 등기가 된 경우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즉 A아파트 201동 300기호 소유권이 인정된다. 대지에는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가 있다. 법정 대지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이다. 즉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가 법정 대지이다. 302동이라고 그러면은 그 302동의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정 대지가 된다. 규약 대지는 건물 대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물로 규약되는 토지, 즉 아파트 내 도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 대지 등이 되겠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은 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점유사용권도 가능하고 매수인의 점유사용권도 포함된다. 구분사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다. 어떤 아파트에 전세를 들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만 있고 대지권은 없으며 세대 소유권자는 대지권과 대지 사용권을 모두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아파트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소유권은 없고 30년이나 50년 지상권을 획득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 그 대지 사용권은 지상권이 되겠다. 대지권은 건물 대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 정책으로서 규약 또는 공정주세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의 토지를 말하며 이때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되고 대지 사용권 중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지권이라고 한다. 즉 집합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에 갖는 소유권적 권리가 대지권이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종속되고 그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달리 규약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분리 처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전유 부분과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에서 102동 304호다 그러면 304호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무슨 현관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전유 부분이 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304동에 해당하는 그 대지 사용권을 구분해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구분해서 판다고 그러면은 진짜 큰일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보통 이제 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에는 이제 그 건물이나 토지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번지라든지 위치, 주소 이게 나와 있지만은 이 등기상 증명서의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1동, 그러니까 만약에 304동이다 그러면은 304동 또는 210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지하부터 만약 20층이다 하면 20층까지 건물 내역이 나와 있는 1동 건물이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그래서 내 전유 부분을 그래서 210동에 301호다 그러면은 그 301호에 대한 이제 건물 내역, 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접수 일자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갑구, 을구는 동일하지만은 표제부가 2장 있다는 거, 1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다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은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이제 표시번호, 접수일자, 소재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 내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대지권의 목적 토지의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대지권이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표시번호, 소재지 번호, 등기원료,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210동의 그 건물의 면적,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 당시의 지목은 어떻게 된다 이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제부에는 이제 301호의 건물 내역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대지권이 표시가 됩니다. 그 대지권이 표시가 되고 대지권의 종류, 그 다음에 대지권이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210동에서 301호에 어느 정도 토지가 포함되는지 그 대지권의 비율이 나타납니다. 이 대지권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지권 비율이 내가 차지한 그 비율이 목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클수록 좋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지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상권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토지는 그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이제 소유자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겠죠.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떤 좋은 택지를 국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상권 형태로 뭐 30년, 50년 동안 이제 뭐 공급을 해주고 그 바탕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이래서 뭐 32평에 뭐 한 2억 이내에서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는 내 게 아니지만 건물은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50년 동안에 이제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또 저기 주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30년, 50년 동안에 지상권에 대한 임료는 내야게 됐죠. 지료는 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갑구 소유권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합 건물은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2장 있다고 그랬죠. 1동 건물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제부가 있고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의 전체 토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리는 집합 건물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표제부가 2개 있다고 그랬죠. 1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전유본의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1동 건물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유본의 건물의 표시에는 대지권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건물의 대지는 아파트 등 구분건물에 속하는 1동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규약의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를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이며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 대지에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분과 분려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용익물권을 통해 가지고 이 대지 사용권이 가능하면 됩니다. 토지 등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에 등기되어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건물과 별도로 처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독점적이고 안정적 확보인 법적 장치가 대지권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어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집합 건물의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아실 거는 이제 뭐 전세를 하든 아니 매매를 하든지 등기 등본을 띄어서 표제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동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구나 그 동이 그 다음에 내게 전유 부분의 내게 토지의 비율이 대지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고 울구에는 이제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또 다른 사항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이제 등기 제도가 이제 집합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보는 요령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